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녀의 라디오 책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한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당신의 집 문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운명을 바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1985년 12월의 차가운 새벽,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 준영 씨는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창문 너머로 하얀 입김이 보일 만큼 추운 겨울이었죠. 오늘은 상기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민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까? 아, 맞다. 오늘은 민지도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했었지? 준영 씨와 상기 씨는 결혼 10년 만에 얻은 딸 민지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52년생으로 당시 33살, 그리 젊지만은 않은 나이에 부모가 되었죠. 특히 집안의 장손인 상기 씨의 부모님은 대를 이을 손자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뭐지? 준영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문 앞에는 청색으로 변한 작은 얼굴로 울고 있는 갓난아기가 하얀 강보에 쌓여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 씨는 충격에 몸이 굳었지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 보세요. 큰일 났어요. 바구니 속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쳐본 순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놓고 갑니다. 잘 키워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호들갑이오? 품에 안고 있는 그게 뭐요? 상기 씨는 아내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기는 갓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탯줄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죠. 더구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이건 명백한 유기죠. 아기를 버린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보,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까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오? 이 아이 좀 봐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상기 씨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요. 그날 밤 두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준영 씨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수년간 아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키울 거예요. 비록 우리 핏줄은 아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죠? 집안의 장손인 내가 남의 핏줄을 우리 집안에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아기에게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순영 씨는 자신이 낳지 않았지만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상기 씨의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집안의 가문을 중시하는 시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집안의 장손이 남의 핏줄을 들이다니.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온 곳에 돌려놓거라. 상기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아이를 내 오적에 올릴 생각을 하다니. 아버님, 어머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발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날의 만남은 격렬한 언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순영 씨와 상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시부모님을 찾아가 울며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입양한 아이를 위해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결국 두 부부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우리 준서,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제 준서는 우리의 진짜 아들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줍시다. 그들의 12살 된 딸 민지에게도 갑작스럽게 생긴 남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민지는 금세 동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동생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내려왔단다. 너의 소중한 동생이 된 거야. 동생이 생겼다. 저 이제 누나네요. 준서가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참 예쁘구나. 남자아이라 그런지 기운이 세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아무리 고집센 시부모님도 점차 준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준서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사랑스럽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소심하고 그늘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더욱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자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 오늘 할머니 댁에서 왜 그렇게 조용했어?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준서,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시지만 조금 표현을 못할 뿐이야. 정말요? 그런데 왜 민지 누나만 안아주시고 저는 안 안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영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랑을 주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영 씨와 상기 씨는 준서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들의 사랑 덕분인지 준서는 총명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5등생이었죠. 누나 민지 역시 동생을 살뜰히 챙기며 친구처럼 함께 놀아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읽는 거야. 다시 해볼래? 고마워, 누나. 준서와 민지는 정말 사이좋은 남매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함께 나눈 시간과 추억이 어떤 혈연보다
강한 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은 이준서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서는 초등학교에 입학 이후로 줄곧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성실함은 모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이 펼쳐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준서는 어느덧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영 씨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준서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지만 어딘가 준서를 닮은 듯한 눈매가 순영 씨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서 15년 전에 문 앞에서 발견한 아기를 키우고 계신가요? 당신은 누구신데 우리 준서를 찾죠? 저는 그때 그 아기의 친엄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준서의 친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15년 전 저와 준서 아빠는 둘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너무 어려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찾아 문 앞에 아이를 놓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시는 것까지 보고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돌려 돌아갔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정미라였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그녀는 같은 나이의 남자친구와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 집을 지나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했어요. 몇 번이나 용기를 내서 찾아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단지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영 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1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준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영 씨는 언젠가는 준서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직접 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준서야, 잠시만 나와 볼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다. 네? 엄마,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서에게 1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준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야, 준서야. 네가 우리에게 온 그 순간부터 너는 우리의 진짜 아들이었어.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마침내 준서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준서는 천성이 착했기에 점차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너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후에도 미라는 가끔 준서를 찾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을 키워준 순영 씨와 상기 씨를 진정한 부모로 여기며 계속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행복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처 주고 갈 테니 언제든지 연락해.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네, 알겠어요. 가끔 만나요. 연락드릴게요. 누나인 민지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준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남매 간의 유대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 그것이 과연 덜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한 것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준서는 노력 끝에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그의 재능은 대학에서도 빛을 발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명문대 학생이 되었구나.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준서야. 이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 준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상기 씨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일구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소. 회사가 무너졌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상기 씨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결국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기 씨는 부도의 충격으로 실어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어 집에서 멍하니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고 순영 씨는 당뇨와 관절염이 악화되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한때 좋은 동네에서 넉넉하게 살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순영 씨,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관절염도 꽤 심해졌어요. 정기적인 물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순영은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준서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으며 주말에는 과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준서야,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젊고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준서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드디어 성공했어. 시작했던 식당이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이제 너를 해외로 유학 보내줄 수 있어. 너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생 안 해도 돼. 그만 고생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유학 가면 좋겠다. 그럼 어떨까? 네, 유학이요? 그래, 너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고 했지. 미국의 좋은 의대로 보내줄게.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 이제 능력 있어. 이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어. 그것은 준서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필요로 하세요. 하지만 준서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생각해봐. 제 인생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요. 준서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보다 그를 키워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느끼는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준서의 헌신과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아들 오늘 처음으로 월급 받는 날이지? 네. 그런데 더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준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아파트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곰팡이 나고 습한 지하방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요. 너무 좋죠? 준서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과 회사에서 받은 입사 축하금으로 계약금을 냈어요. 물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제가 취직했으니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돼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 끝났어요. 준영 씨와 상기 씨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아들을 만난 걸까? 제가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준서는 계속해서 회사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승진하며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김순영 씨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필요한 치료는 모두 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준서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섭외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매일 저녁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매일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시다니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네요. 과찬이시네요. 아들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 순영 씨와 상기 씨는 노쇠했지만 준서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준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는 준서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의 7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준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친어머니도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의 어머니를 위해 건배를 제안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서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준서가 건배 제의를 하자 모든 축하객들이 잔을 들었고 정말 너무나도 따뜻한 가족들의 모습에 순영 씨와 상기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의 친엄마도 부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정한 인사를 표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신을 길에 버린 엄마도 용서하고 얼어 죽을 뻔했던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정성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은혜를 갚은 정말 착하고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 사연은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집 앞에 버려진 아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부부와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산 아들의 사연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